자신만의 그림체를 찾기가 정말 어려운데 혹시 팁이 있을까요? 그림체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만화를 그리시는 분들이랑 또 일러스트 그리시는 분들이랑 좀 구분돼서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만화가가 되는 게 더 꿈이었었고, 지금은 내가 뭐가 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작가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별로 갖고 있진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만화 쪽을 하면서 내 그림 스타일을 저도 당연히 이렇게 찾았겠죠. 내가 좋아하는 만화들 같은 거를 참고를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은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참고를 하다 보면은 내 걸로 소화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 거를 뺏긴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 그림체를 만드는 연습을 그만뒀거든요. 그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나만의 그림체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걱정이 꽤 많았었던 거는 마찬가지였지만, 그림체는 많이 연습하다 보면 알아서 생기는 거지, 내가 어떤 그림체를 만들어야지 작정을 하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림체를 자기가 가질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빨리 자기만의 그림체를 가지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게 전 좋다고 봐요. 어떤 대상물을 똑같이 따라 그리지만 이 사람 그림 같아 라고 하는 거는 실제 그 모습과 똑같지 않고 그 사람의 느낌이 난다는 거기 때문에, 다르게 말을 했을 때는 그림이 틀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림체를 말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인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림체라는 게, 그 사람 그림체 같다라는 건 그림이 틀렸는데 이 사람 그림체처럼 틀렸다, 그래서 그림체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림체를 늦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전 좋다고 보거든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를 하면서 그림을 연습을 하다 보면 알아서 그림체라는 거는 만들어지는 거니까, 너무 그림체를 만들려고 한다는 자체가 그림을 자기가 틀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연습을 하다 보면 과일이 익듯이 그림이 익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림체가 좋은 거지, 내가 빨리 그림체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이제 틀린 그림이 돼버릴 수가 있다라는 함정이 있다. 저도 뭐 지금 뭐 저만의 그림 스타일이 뭐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연습해본 결과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의 그림을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이나 이런 걸 뺏겨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크로키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계속 실제 사진을 보고 모작을 하다가 보면은 아무리 모작을 자기가 똑같이 따라 하려고 해도 똑같이 따라 안 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때 나오는 그림체가 가장 좋은 자기만의 그림체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제 그림체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거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만화 연재를 하시라고 하는 분들은 당장 그림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방식으로 그림체를 만드는 거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방식이라 그게 꼭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따라 이렇게 밖에서 하늘다람쥐 이놈들 서로 싸우대 이렇게. 근데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말한 방식으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애니메이션 회사도 한 2, 3년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원화 감독님 안에서 클린업이라는 작업을 했어요. 클린업이라는 게, 감독님이 자세를 이렇게 러프하게 잡아주면 제가 이제 그거를 깔끔하게 어떤 캐릭터를 그렸냐에 따라서 그 캐릭터에 맞는 옷 같은 것도 입혀주고 눈, 코, 입도 막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감독님이 졸라맨으로 맨날 그려줘. 졸라맨으로. 졸라 짜증나. 졸라맨 진짜 졸라 짜증나.
졸라맨 하여튼 그리는데 맨 처음에는 아씨 이거 감독님이 날 연맹이는구나 이거 뭐 그냥 누워서 진짜 돈 버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1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그 졸라맨이 아니고 뼈대였어요. 뼈대를 잡아서 주면은 그 뼈대가 이미 동세가 다 나왔기 때문에 거기 살만 입히면 끝나는 거였어. 그러니까 뼈대에서 이미 동세랑 액팅 그 타이밍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거기에 중요한 정보는 뼈대에서 다 나와가지고 그분은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야. 그것만 그려주면 되는 거였죠 원래. 근데 그걸 처음 갔을 때는 이 사람이 나 진짜 나 연맥이는구나. 그 애니메이션 회사는 하청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사람이 한 분량만큼 돈을 받아가는 거지 월급제가 아니에요. 할당제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딱 일한 걸 정산을 해가지고 그 일하는 분들한테 다 이제 돈을 정산해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 감독님은 막 한 달 중에 3주 동안 PC방 가가지고 맨날 게임만 해. 일주일 동안 졸라매 겁나 그려줘 막 몇백 장 그려줍니다. 막 진짜 일주일 동안 밤새야 돼요. 그분 졸라맨 그려주면 내가 거기다 살이 피느라고. 그래서 그만뒀어. 그래서 그만둔 건 아니고 일단 애니메이션 자체가 너무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분은 근데 엄청 너무 잘하시는 분이었어. 애니메이션 너무 잘하시는 감독님이어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엄청나게 공부가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말을 왜 했지 내가? 하여튼 졸라맨 그렇게 그렸어요. 졸라. 그러니까 그 뼈대가 중요하다. 감독님 잘 만나야 된다 말이야. 애니메이션 하려면 그 정도? 우리나라 예전에 출판만 할 때도 편집자들의 횡포가 엄청 컸잖아요. 90년도 때 출판 만화 시장이 아직 살아있었을 때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당시 만화가가 되려면은 무조건 문화생을 했어야 됐어요. 갑자기 자기가 만화 하겠다고 출판사 원고를 딱 갖고 나가면은 너 어느 만화가에서 문화생 했어? 이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제가 그 당시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옛날 사람은 아닙니다. 그 정도를 이해하려면 이제 나이 40은 넘어야 돼. 40 안 넘었어. 그래서 그때 출판 시장에서 그러니까 편집자 힘이 셌고 유명 만화가 누구 아래서 문화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행실이 똑바랐는지 그거를 전화를 해봤단 말이에요. 출판회사를 가가지고 검사를 맡았어. 그 만화가한테 진짜 전화를 해서 편집자가 이 문화생 어떠냐고. 어휴. 저도 문화생은 한번 했었거든요. 저도 끝물에 한번 했습니다. 청소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안돼 욕하면 안 되는데 욕이 나올 뻔했어. 근데 웹툰이 나와서 출판 편집자의 힘이 없어졌다. 그 사람들의 엘리트 집단의 힘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것만이라도 난 다행이라고 해. 그 사람들이 이거 안 뜬다고 연재 안 해주면 그냥 그거는 대중들한테 평가도 받을 기회가 안 주어졌었죠. 근데 그때 또 편집자는 만화는 개똥도 모르는 애들이 편집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디서 굴러먹다가 공대생이나 막 이런 애들이 편집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시킨 대로 해야 돼. 만화가가 막 인체를 맞게 그려왔는데 이거 인체 이상하다고 하면 고쳐야 돼. 그런 시절, 무서운 시절이 있었어. 무서워. 그러니까 만화가는 진짜 지위 자체가 낮은 거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뜨고 나면은 뭐 이제 만화가가 더 위지만 처음 시작할 때 아주 그냥 바닥부터 기다시피 하는 노예가 되는 건데, 이제는 에이전시 회사가 갑자기 또 커지면서 또 그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득권을 또 뺏기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지금 만화가 웹툰 작가들이 그걸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기득권을 안 뺏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뺏기면 또 예전 출판 시장에 더러운 꼴 나옵니다. 또 편집자한테 잘 보이려고 무슨 명절 되면은 선물 막 또 갖다 주고 수시로 막 안부 전화해야 되고, 이제 내일이나 다음이나 막 이런 데서 계약을 그지처럼 막 노예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작가랑 단둘이서.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2차 판권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뭐 몇 프로를 갖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막 다 해놓은 거죠. 근데 작가는 그거에 대해서 별 모르니까, 작가는 그림만 그렸지 뭐 사회적으로 뭘 압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작가들도 막 노예 계약했다는 게 다 이제 탄로가 났어요. 몇 년 동안 자기 그림을 자기가 사용을 못해, 아예. 그런 작가들이, 유명한 작가들도 수두룩하게 걸려든 거예요. 노예 계약을 당해서. 그래서 계약 같은 걸 이제 작가를 보호하자고 이제 에이전시 회사가 생긴 거예요. 중간에서 얘네들이 대신 계약을 써주는 거예요. 매니저 역할을 해준다, 매니저. 이제 작가들이 이제 바로 1대1 계약을 하지 않고 중간에 수수료를 이제 에이전시한테 주면서 에이전시랑 먼저 계약을 하고, 그 에이전시가 이제 이 작가를 네이버나 어디나 뭐 플랫폼에다가 이제 연재를 시킬지 이제 계약을 쓰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또 갑자기 에이전시의 힘이 세졌어. 작가를 위해 만들어진 그 집단이 또 갑자기 그 집단이 힘이 세졌어. 작가가 힘이 세진 게 아니고. 왜냐? 돈이 되는 데는 꼭 똥파리가 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구조가 그래요. 우리나라 사기범들이 얼마나 많은지, 돈이 되는 데는 똥파리가 꼭 꼬여요. 마냥 좋게만은 볼 수는 없지만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이제는 에이전시를 안 끼고 하는 거는 진짜 자기가 만화 쪽에 연륜이 있다거나 그 정도로 구조를 잘 알면은 에이전시를 안 끼고 해도 되겠지만, 신인 작가가 안 끼고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재판 벌이러 가는데 변호사 고용 안 한다는 거거든.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가를 많이 모아야지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작가를 무조건 빨리 많이 모으는 게 장땡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신인 작가들한테 엄청 혹하는 그런 광고를 많이 한단 말이죠. 돈 얼마 주겠다, 단가를 막 딴 데보다 막 수수료를 좀 덜 받는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혹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걔네들이 그렇게 탄탄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 차라리 수수료를 좀 더 받더라도 안전한 회사를 택하라. 인생은 모험이니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그래서 막 생겨난 뭐 에이전시 회사나 이런 거는 좀 이들이 사기를 칠 수 있거든. 그 회사에서 나온 작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평판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험을 할 것이냐, 약간 수수료가 좀 들더라도 안전빵을 갈 것이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다. 그 미켈란젤로가 만든 그 조각상 중에 그 예수를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는 거 있잖아요. 피에타인가? 젊은 마리아가 두 번 쓰고 십자가에 박혔던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는 조각상이 있거든요. 이거는 유명한 거니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그 미켈란젤로가 21살인가 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몸에 이렇게 어떤 띠가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미켈란젤로라고 이름이 써 있거든요. 미켈란젤로라고 이렇게 조각이 돼 있어요, 본인 이름이.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의뢰를 하려면 그 예술가가 좀 이름이 유명해야지 그 사람한테 돈을 내고 일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그때 무명이기 때문에 그 어떤 예술가 아래에서 그냥 대신 자기가 조각을 해줬대요, 몇 번. 그래가지고 그 스승은 아니지만 그 스승이 미켈란젤로를 이렇게 시켜보니까 지보다 더 잘해. 그러니까 돈만 자기가 받고 미켈란젤로한테 그냥 시켰대요. 다 그냥 통으로 부려먹은 거지. 그리고 돈은 뭐 그 스승이 거의 다 가져갔겠지. 그래가지고 미켈란젤로가 그때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만들어준 이 성당에 새벽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여기다가 자기 이름 새겼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 기록에는 미켈란젤로가 아니고 딴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했다는 게 이제 나중에 왜 미켈란젤로가 여기다 지 이름을 적었는지 그거에 대한 꿀담이 그렇게 나온다고. 미켈란젤로가 마리아상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고 나서 집에 가는데 뭐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울었대요. 신은 그 아름다운 하늘에 자기 이름을 안 새겼는데 자기는 그렇게 이름을 새겼다고 반성을 하고 다음부터는 자기 작품에 이름을 새기지 않았다. 그렇게
미켈란젤로가 자서전에 썼다고 그래요. 미켈란젤로의 이야기가 자세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미켈란젤로가 90몇 살에 죽었는데 죽기 뭐 몇 년 전부터 자기는 역사적으로 남을 인물이라는 걸 알아서 자기가 자서전을 몇 년 동안 썼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미화가 됐겠죠. 그 사람이 어느 정도는 미화를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작품들 같은 거는 이미 자기 손을 떠났으니까 그거는 없앨 수는 없지만은 자기가 연습했던 뭐 크로키 종이 이런 것들 마음에 안 든 것들은 이제 폐기를 했대요.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봤을 때 아 이거는 남길만 하다 하는 것들만 남겼다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눈썰미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독학을 하려면은 무조건 눈썰미는 100% 있어야 되고 집중력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공부를 누구한테 배운다고 해도 답을 말해주면은 중요한 어떤 거에 대한 정보를 말해주면은 이게 중요한 건지 뭔지 모르고 그냥 코만 파고 있어요. 눈썰미 없는 학생은. 근데 이제 감이 있는 친구들은 내가 진짜 중요한 정보를 딱 뱉어줬을 때 자기가 알아채리지. 아 이건 진짜 이게 핵심이구나 하면서. 관찰력과 집중력은 중요한데 독학을 했을 때 더 뛰어나야죠. 누가 끌어주지 않은 거니까 자기가 스스로 목표를 잡아두고 포기하지 않고 하는 그 끈기력이 또 중요하고, 그림에 대한 욕심.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어떤 걸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잘 안 나왔어. 마음에 뭐가 안 들어. 그러면은 그날 밤에 좀 잠을 잘 못 자요. 그 안 그려졌던 그림이 계속 눈에 밟혀가지고. 근데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다 보면은 어느 정도 다 이런 친구들을 보면 다 그렇더라고. 그 정도의 뭔가 그림에 대한 집착이 없는 친구는 없어요. 시간만 나면은 무조건 그림 그리고 낙서라도 계속하고 그림 관련된 거 찾고 있고. 자주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게 재능이라는 건 대중적으로 잘못 해석된 단어 중에 하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재능은 그 사람의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재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그 사람이 열정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재능 탓을 하면서 하는 건 자기 열정 탓을 하는 거지. 그만큼 자기가 딴 데다가 시간을 쓴 거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그림이 좋아서 거기다가 시간을 쓴 거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그림이 좋아서 거기다가 시간을 쓴 거고. 근데 저는 그 20대 때부터 인체 그리는 걸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다른 이제 작가들이 보더라도 너무 과하게 이 정도 인체까지는 알 필요도 없는데 뭐하러 이렇게까지 인체를 하냐, 그런 작가들이 이제 엄청 많았고 그런 편집자들도 많았었거든요. 특히나 뭐 일러스트 쪽에서도 뭐 여자를 뭐 잘 그리지 뭐 남자 뭐 근육 잘 그려도 뭐 소용없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고집이 상당히 있는 편이라 제가 그리고 싶은 거를 좀 그려야지. 그러니까 뭐 그림뿐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위주로 하는 성격이라서 성격 더럽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이렇게 인체를 좀 공부를 계속 해올 수 있었는데 전 좋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중간에 만약에 사람들이 야 이거 돈벌이 안 되니까 이것까지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한 것처럼 저도 만약에 이렇게 안 했으면은
다른 작가들이랑 차별성도 없어졌을 것이고, 뭐 마블에서 일하는 것도 못했을 것이고, 지금 봤을 때는 아무튼 지금 그림을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다 통용되는 이야기는 아니어서 조심스럽지만, 하고 싶은 그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하고 싶은 그림을 하라는 게 나 인체 모르고 막 그냥 아무렇게나 해야지 막 이런 의미는 또 아닌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시장에 맞춰가지고 그리는 걸로 쫄지 마시고, 만약 자기가 원하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기초가 탄탄한 그 위에다가 과감하게 자기가 원하는 걸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림 그린 사람은 어느 정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가 가장 첫 번째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어느 정도는 타협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선까지는 자기가 꼭 지켜나가는 건 지켰으면 좋겠다. 본인의 아이덴티티는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책을 공부하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인체 드로잉 교재 1장, 도형화 2장, 얼굴 3장, 해부학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해부학이 2장이 아니고 3장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뭐 이상한 거에 궁금하시네? 도형화 이후 인체에 흥미를 느껴 얼굴보다 근육을 먼저 연습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괜찮습니다! 답이 됐을까요? 너무 완벽주의 아닌 거야? 그냥 넘어가면 되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그거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책을 뭐 거꾸로 봐도 되고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림 안 그릴 때 뭐하냐. 그림 안 그릴 때는 그림 그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림 안 그릴 때 그림 그려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는 종종 듣지도 않습니다. 제가 제 방송 목소리를 들으면 엄청 귀찮아하는 목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제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방송 찍고 나서 제 목소리 들으면 상당히 이 사람 방송 진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제 목소리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감사하네요. 제 목소리 들으면 나른해서 잠이 잘 와요? 네, 제 목소리가 나른한 거 다 인정을 하시네. 나른하지 않은데 오늘은 그나마 그래도 좀 활력이 있는데. 내 나이요? 제 나이? 몇 살 같아? 연세가 어떨 것 같아요? (17은) 뭐야? 가까웠다. 17 가까웠다. 17 좀 가까웠네. 20살. 비슷했어. 17과 20살 사이. 세종대 속고실기로 안 들어갔다니까요. 저는 세종대를 전 나중에 들어갔어요. 세종대를 갔는데 20살에 바로 가진 않았다니까요. 근데 사연이 길어. 그렇게 알라고 하지 마요. 제가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했을 것 같냐고요? 그림 안 그렸으면? 제가 그림 안 그렸으면 뭐 할 일이 없는데. 그림을 안 그렸으면은 약간 조형 쪽으로 뭐 하지 않았을까 싶어. 조형물 같은 걸로 피규어 만들거나 막 이런 걸로. 제가 조형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선생님 영상 보면 항상 색연필로 연습을 하는 걸 추천하시는데 저는 볼펜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볼펜보다 색연필이나 그냥 연필로 하는 게 나을까요? 선 연습이든 콩 연습이든 뭔 말이야. 볼펜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크로키만 이비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뭐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제 수업을 듣는 분들한테 색연필을 쓰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그림을 어떻게 늘었는지, 그리고 그림 연습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다 보니까 그거를 추천해 드리는 거지, 그게 뭐 절대적인 답이다라고 제 수업을 듣지 않는 모든 분들한테 권해드리거나 강요하는 건 아니라서, 볼펜으로 그리고 싶으면 볼펜으로 그리는 거고요. 뭐 자기가 뭐로 그리던 그 상관이 없죠. 뭐 전 한 번도 뭐 색연필로 안 그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리고 싶은 걸로 그냥 아무거나 그리세요. 그림을 시작하고 공부하는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학원도 다녀본 적이 없고 유튜브에서 알아보려고 관련 영상만 찾아봐도 이 영상 저 영상 말이 다르고 그림의 공부 커리큘럼을 알고 싶습니다. 뭐 그림을 가르치는 거에서는 뭐 정답이라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마다 각자 배운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지, 그게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같을 수가 없는 거고, 뭐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자기한테 맞는 게 있다 싶으면 일단 뭐 해보는 수밖에 없죠. 저번에 제가 이제 영상을 고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던 것들은, 근데 또 그림을 무조건 잘 그린다고 해서 잘 가리키는 법은 또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잘 가리키는 거랑 잘 그리는 거랑은 또 달라요. 근데 또 잘 그린다고 해서 잘 못 가리킨다라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잘 그린 그림인지 잘 못 그린 그림인지 그거를 판단하는 자기의 눈 높이도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질문하신 분이 그걸 어떻게 가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자기 수준에 맞게 공부할 수밖에 없죠.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만 하다가 안 그리고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림이랑 작가랑 느낌이라던가 분위기가 닮았는데 쌤도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 캐릭터 작가들은 캐릭터랑 다 닮았던데, 전 제 그림체?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보면은 약간 좀 무서운 듯한 그림들이 많은데, 실제로 뭐 학생들을 가장 많이 보니까 뭐 학생들한테 그림이랑 제 인상이랑 매치가 되냐고 자주 물어보는 편인데, 그림 봤을 때는 약간 과묵한 성격 그런 느낌일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장난을 겁나 많이 쳐요 저희가. 이제 학생분들이 저한테도 선생님은 그림이 어느 정도 생각하는 대로 다 그릴 수 있는 실력이니까 항상 행복하시겠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인체를 통달하신 분이신데 그리실 때 도형을 먼저 잡으시는 이유가 뭔가요? 객관성을 항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기본기를 건너뛰지 않으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나온다고 해서 도형을 안 그리고 그릴 경우에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 또 안 좋은 습관이 사람이다 보니까 객관성을 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간이 되는 한 계속 도형으로 잡고 그리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가님, 남들 한 번 그릴 거 두 번 그려야 이해하는 그런 배우는 센스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센스를 늘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들보다 2배 그려야 하는 건가요? 한 10배는 그려야 되죠. 코믹스 같은 데에서는 인체를 맞게 그리는 작가가 좀 몇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러스트 작가도 그렇고 만화가들은 더 그렇고 인체를 완벽하게 알고 그리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왜 완벽하게 또 모르냐면 독자들이 원하질 않아. 그러니까 뭐 공부를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왜 공부를 했냐? 난 별종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별종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초등학교 친구들이 아무도 연락이 안 와. 어렸을 적에 어머니께서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동화를 그리셔서
그림 그리는 거 보고 많은 동기부여가 됐는데 10년이 넘도록 제대로 노력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성과도 없으니까 열정이 식었네요. 아예 꺼지진 않아서 게임 파트 공부 중입니다. 아, 나도 그런 집에서 그런 부모 아래서 태어났으면 나 진짜 열심히 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 만화 그림 쪽으로 직업을 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은 중학교 때였는데, 그 생각을 했지만 부모님이 반대가 심하셔가지고 그때도 이제 미술학원을 다니지 못했었고,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인문계 이과에 가가지고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부모님을 설득시켜서 그때부터 이제 미술학원을 다닐 수 있었죠. 고3 때부터 1년 조금 넘게 미술학원을 다녔었는데, 그 미술학원 자체도 뭐 만화학원이 아니고 석고 그리고 뭐 그냥 미술학원, 일반적인 미술학원을 다녔었고, 인체나 뭐 투시나 이런 거는 다 독학으로 공부를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책이 그렇게 또 좋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공부했나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지? 책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교재 그렇게 좋은 것도 없었거든요.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 어떻게 공부했는지. 하여튼 만화나 인체나 해부학은 하여튼 다 독학으로 했어요. 군대 갔던 2년을 제외하고는 한 26대까지는 하루에 한 번도 안 빠지고 4시간 정도는 크로키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해부학 공부도 그 당시에는 근육운동 가이드라는 책을 보고 공부를 많이 했었고, 다른 뭐 해부학 책들도 겸사겸사 많이 봤는데 근육운동 가이드라는 책을 가장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보고 있고. Nope. 20대 초반 때는 해부학을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해부학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는 크로키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해부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부분적으로 그림을 보는 방식이라서 시야가 좀 좁아질 수가 있는 단점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크로키가 더 주가 돼서 다른 공부를 해야지 효과가 좋아요. 크로키가 제일 우선적인 것 같아요. 그죠. 크로키 할 때 뭐 이제 1시간 넘게 이제 묘사까지 하는 건 뭐 그거는 크로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시간을 길게 잡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카피죠. 카피도 자주 했었고, 저는 이제 미술 수업 가르칠 때 가장 먼저 학생들한테 시키는 거는 카피 과제를 먼저 제일 시켜요. 카피를 할 줄 안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건데, 크로키가 가장 기본이 되는 연습 방법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이제 카피가 우선시 되고 나서 크로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완전 초보자분들이 이제 크로키 휘갈겨 그리는 거 막 짧은 시간 내에 막 이렇게 날려 그리는 게 그게 그림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림을 실제로 똑같이 따라 그리라고 하면 못 따라 그리시고요. 그리고 크로키를 하더라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발음이 안 되냐? 그런 식으로 그냥 대충 할 뿐이지, 크로키를 하면서 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어설프게 따라만 그리고 말아요. 그래서 카피를 할 줄 알아야지 나중에 크로키를 하시면서도 자기가 크로키를 통해서 어떤 거를 공부하고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카피를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크로키 하면 안 돼요. 그림은 여러분 빨리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리세요. 천천히. 그림이 잘 나오게 그려야지 뭐 스피드가 뭐가 중요합니까? 잘 나오게 빨리 그려지면 되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야? 빨리 그리고 뭐 개똥처럼 나오면 그게 뭔 소용이야. 빨리 그리는 게 왜 우선시 돼요? 모작이 안 되면 창작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 편이신가요? 편까지 아니고 완전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을 넘어서서 모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창작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카피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기본기가 충실하다고 할 수 있나요? 일단은 카피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기본기가 탄탄한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는 있죠. 인체 모작하려면 사진으로 해야 할까요? 아님 작품으로 해야 할까요? 사진이 가장 좋습니다.
모작을 하실 때는 사진을 보고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림을 보고 만약에 모작을 하실 때는 극화체 그림을 보고는 해도 되지만은 이제 데포르메가 된 만화체를 보고 할 경우엔 좀 위험 부담이 있어요. 나중에 실력이 되면은 자기가 극화체로도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상태에서 만화체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보고 표현 방법을 연구해 보는 건 좋지만, 극화체를 어느 정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만화체로 그냥 그림을 공부하게 되면 데포르메가 이미 들어간 그림에서 자기가 또 데포르메를 시키기 때문에 데포르메 위에 또 데포르메가 들어가면 틀린 그림이 그냥 되는 거지, 뭐 데포르메가 되는 그림이 또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초보자분들은 사진을 보고 공부하는 게 좋다. 근데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처음부터 어렵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맞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모작의 완성도는 100%여야 하나요? 그래야 창작으로 넘어가는 게 좋은가요? 모작의 완성도는 100%여야 됩니다. 100%. 거의 원본과 이제 복사본 차이가 없을 정도로, 복사 붙여넣기 한 정도로 모작을 100%로 놔두고 모작을 하셔야 된다. 선 긋는 것도 불안한 수준이시면 선 긋는 것부터 하셔야 되죠. 선 연습부터. 길게 선을 쓰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선이 안 나오면은 뭐 아무것도 못 그리잖아요. 입시생 고민 받아주나요? 한번 말해보십시오. 고2 입시생 고민, 수채화나 색연필 같은 채색은 되는데 드로잉 부분에서 부족하기에 조금씩 연습해가며 실력은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욕심이 나는 게 김정기 작가 같은 그림체를 갖고 싶은 것입니다. 이럴 때는 김정기 작가 카피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욕심을 억누르고 기초 드로잉을 계속 하는 게 좋을까요? 김정기 쌤은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서 김정기 쌤을 거론을 하지? 김정기 쌤을 뭔가 따라하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어. 일단 반성하십시오. 크로키는 이제 고등학교 입시생들이랑 일반 성인들이랑 틀려요. 크로키 하는 방법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하는 그림은 4시간 안에 잘 그리기 위한 그림 연습 방법이기 때문에 그 학원들만의 노하우가 있는 거라, 저는 이제 뭐 입시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어서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입시미술이나 만화, 애니과 교육 보면은 한숨이 나오지 않나요? 한숨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학원에서 가르치는 방식이 한숨이 나오는 건 아니고 대학교의 입시 방식이 한숨이 나오는 거죠. 음악이나 영상 틀어놓고 그림 그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악은 뭐 괜찮은데 영상은 좀 그렇지 않나? 등신이랑 체형, 다른 캐릭터들 한 프레임 안에 다 들어가게 어떻게 그려야 되냐. 한 공간 안에 이제 여러 체형을 그리는 방법을 뭐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림을 그리실 때는 원래 인물 먼저 연습하는 게 아니고요, 공간, 그러니까 투시, 그러니까 눈높이 이런 것들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공간이 만들어져야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개체들을 이렇게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개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간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 개체들을 넣는 식으로 그리셔야지 한 공간 안에 여럿을 그릴 수 있습니다. 투시에 대해 깊게 배우고 싶지 않고 그냥 컨셉 아트만 배우고 투시를 모르고 컨셉 아트를 어떡하냐? 그건 가능하지 않은 건데. 컨셉 아트를 하려면은 당연히 투시를 공부를 해야죠. 컨셉 아트는 인물만 컨셉 아트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배경까지 다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투시를 잘 알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그걸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전달하겠습니다. 태권도를 배우고 싶지만 품새를 배우기 싫다. 비슷한 말인 것 같아. 살을 빼고 싶지만 운동은 하고 싶지 않다. 뭐 아니면 살을 빼고 싶지만 맛있는 건 먹고 싶다. 뭐 이런 약간 그런 말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다고. 당신이 원하는 방법은 없다.
이해했대. 어떻게 이해를 한 거야? 내 마음이 전달된 거야?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물어보고 싶다. You're American? Another country? 아, 러시아 사람이구나. 지금 거의 100명이 한 사람을 영어로 상대하고 있는데 제대로 상대를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외국분들이 갑자기 들어오면은 이게 영어판이 돼. 갑자기 이것도 몇 번 경험을 했었다고. You're American? 여러분 그냥 관심 끊으세요. 어차피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 날 그렇게 원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계시는 거야, 저분은.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오셔서 방송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돈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석가슴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누추한 곳에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여러분 평소에 궁금한 거 있으면 빨리 질문을 하세요. 질문.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고, 기회가. 여러분 저 위험합니다. 저 위험하게 생겼습니다. 위험한 느낌은 뭐지? 저도 뭐 대묻고 싶으신 위험한 느낌은 뭐죠, 선생님? 무슨 왜 저를 이렇게 거부하세요? 다들 좋아하고 있어.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보내시는군요, 저를. 선생님이 이 농담도 이게 의미 없는 농담은 안 하시는 분이신데. 아니야, 난 늑대가 아니야. 늑대 구리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수달이 있는 거지. 아마존 수달은 정말 무섭게 생겼더라. 그래, 여러분들 지금 하이에나야 지금. 저는 원래 온순하죠. 선생님한테는 원래 예의를 차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작가쌤이 인체책을 내보라고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책 내면서 엄청 발전했어요. 선생님 지브리 애니메이션 좋아하세요? 뜬금없이. 내가 질문할 거야. 위험한 사람이야 나. 함부로 건들지 마. 아까 석가쌤이랑 나랑 너무 반응들이 너무 다른 거 아닌가? 나한테 너무 무차별적인 공격을 내 방송에서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왜 그러세요, 여러분?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인성에 문제 있어요? 위험한 사람이라니까 뭔 귀여움이야. 위험한 사람이라고. 난 가끔씩 이렇게 석가 선생님처럼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오시면 채팅창에서의 반응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 소름 돋아. 막 영화 아이덴티티 23 이런 거 보는 것 같아. 나는 석가 선생님한테 대하는 게 바뀌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대하는 게 바뀌는 게 아니죠. 날 길을 살린다고? 뭔 게 날 길을 살려줬어. 여기 다 적이야. 내 편은 없어요. 내가 50대가 되는 줄 알았다고? 진짜? 소주가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 방송 접어야겠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동안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언젠가는 또 만날 날이 오겠죠? 혹시나 만난다면 본인이 쓰는 아이디 이렇게 말해주세요. 반갑게 맞이해주세요. 움직이는 성. 진짜 찾아와 진짜. 내 수업 좀 들어 진짜. 오프라인 수업 신청해 진짜. 들어주세요.
할인해줄게. 수업비 할인해줄게, 내가. 이벤트. 아니야, 삐진 게 아니고. 선생님, 얘네들이 저보고 막 놀려요. 혼내주세요. 저보고 갑자기 나이 50인 줄 알았다고 하고 막. 내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하네. 무언의 긍정. 왜 내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지? 얘들아, 말을 해. 내 수업 듣는 얘들아, 오늘 잠자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반성해야겠다.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겠네. 반성하고 다음 주 수업 때부터는 참교육 시간을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게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학생들을. 아, 내가 어제 밥을 왜 사줬지? 밥을 사줬는데 소화가 다 됐나봐요. 밥을 사줬는데 밥값 얼마나 하는지 모르나 보네. 아, 저는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는 순간. 아리님이 졸리시다고? 잠을 어떻게 깨워달라고? 아리님은 이젠 내가 상대를 안 할 거예요. 아까 나를 많이 놀렸기 때문에. 이제 잠을 깼죠? 잠 깨워달라며. 앞으로 지켜볼 거야, 아리님. 내가 앞으로 지켜본다. 잠 깨죠? 기분이? 기분까지 그 기분은 말 안 했잖아. 기분 좋게 잠 깨워달라는 말은 안 했잖아. 농담이에요, 농담. 농담이야. 아리님 진짜 장난이에요? 진짜 마음 상처 입었으면 어떡하지? 아리님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놀러와 주시는데. 미국에서까지, 먼 데서까지 이렇게 왔는데. 왜, 죽이는 손님 왜 아파? 왜 아파? 누가 때렸어? 나? 내가 어떻게 했어, 내가? 난 때리면 살려놓진 않는데. 내가 때렸으면 살아있을 수가 없는데. 나 아닌데,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거 보니까 내가 때린 건 아니고. 누구야? 영상 올렸습니다. 영상 편집하시는 분이 올려줬습니다. 나의 분신이 올려주셨습니다. 나루토 안 보셨어요, 다들? 분신술 한 10명씩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나루토에서 다 증명이 된 건데 왜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뒤쳐져? 분신사바는 좀 아니다. 분신사바 누구였지? 분신사바는 좀 아니다. 아재의 감성으로도 아니네, 좀. 저도 받아줄 수가 없어서 정말 좀 수면이 부족하신 상태이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게 자기 닉네임대로 뭔가 이렇게 댓글을 쓰게 되나봐요. 아니에요, 수면부장님. 이렇게 댓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괜히 그냥 웃기려고 해봤어요. 제가 봤을 때 편집하는 편집자도 좀 안티팬이어가지고 저를 약간 뭐라 그러지? 망가뜨려. 뭐라고 잔소리 했더니만 자기 창작 활동에 방해하지 말라고, 참견하지 말라고. 오숙쌤, 안녕하세요. 이 늦은 밤에. 배구 많아?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좀 나온 지 좀 되지 않았나? 오숙쌤 좀 최근에 보셨나 보네? 저는 안 봤는데,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다고 하니까. 오숙쌤이 한번 봐보라고 하면 봐봐야죠, 제가. 추천 드리는 거 한번 봐봐야죠. 동세는 진짜 잘 뺐더라고. 그 작가가 동세 정말 잘 뽑더라고요. 원래 스포츠물 그리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일반 액션 만화보다 스포츠물이 대생 뜨기 엄청 어려워요. 동세 잡기가 어려워. 가끔씩 짤로 막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 배경은 거의 3D로 돌리고, 내가 봤을 때 인물도 어느 정도 3D로 돌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하는 것 같아. 선을 따는 방식, 그 방식 이름을 까먹었는데 약간 그런 방식으로 제작되는 것 같아요.
앵글을 너무 잘 돌려. 저는 까까머리입니다. 까까머리. 난 장발이 아니야. 장발로 잘생기려면 정말 연예인 찾아야 돼. 머리를 밀면 그림에 집중이 더 잘 될까요? 글쎄요. 방송을 시작한 계기? 방송을 내가 왜 시작했지? 까먹었어. 뭐 소통을 하려고 방송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왜 했지 내가 이거? 방송 왜 했죠? 왜 12시가 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질문을 많이 하시지? 다들 뭐 어디 갔다가 12시에 뭐 들어오시는 거야 뭐야? 나 이거 오늘 완성하려고 했었는데 완성 못했다. 어떡하냐. 너무 생각보다 너무 못했는데? 씨 어떡하지? 뭔가 마음에 들지도 않고. 어디까지 상반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냐면 팔 한 요정도 여기까지 자르고, 그리고 다리도 한 여기까지 자르고, 얼굴 제외하고. 그래서 이쪽 영역을 전부 다 저는 이제 상반신 공부할 때 얘를 다 포함을 시켜서 이제 공부를 시켜요. 어깨만 딸랑 여기까지 포함된 게 아니고 여기까지 포함됐다는 거는 팔의 움직임에 대해서 보겠다는 거고, 근데 팔을 제외시켰다 그러면 뭐 이 근육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못 보겠죠. 그걸 골반 부분을 이렇게 포함시켰어요. 골반 부분. 골반과 위에 있는 흉부의 틀어짐이나 뒤로 젖거나 앞으로 굽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복부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골반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방송하고 있으면 모르는 거 있으면은 채팅창에서 말 걸어주세요. 저 혼자 떠들고 있으면은 녹음 방송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시간 방송하는 느낌이 안 들어서 재밌게 해야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던 시작을 하고 좀 힘이 딸릴 때는 다 지겨워지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끝까지 재밌게 하냐, 자가체면을 어떻게 거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자가체면을 겁나 걸고 있어요. 재밌어 하면서. 도용이 단계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대칭과 입체감이 중요합니다. 입체감. 그래서 이렇게 간략화 시킨 속에서 형태가 이렇게 나눌 수 있구나, 그리고 부피감이 어떻게 생겼구나라는 걸 좀 더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제가 그림이 확실하게 2번 이렇게 늘었을 때가 있었어요. 딱 2번. 한 번은 26때 갑자기 실력이 늘었던 시기고, 그리고 한 28때 실력이 또 한 번 늘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계속 그냥 인물만 그렸어. 배경을 잘 안 그렸어요. 인물 중심적으로 연습을 하다가 26때 배경을 먼저 그리고 배경 안에다가 이제 인물을 넣는 거를 연습을 했어요. 이때 실력이 갑자기 확 늘더라고요. 크로키가 일단은 바탕이 된 상태에서 배경을 먼저 그리고 인물을 그리는 넓게 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그림이 많이 늘었고, 이제 26에서 28때까지 가면서 이제 점점 크게 봐야 되는 중요성을 느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도형화를 시키고 있었어. 저만의 도형화의 체계를 잡아가는 기간이 2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어느 각도의 인물이든 다 그릴 수 있게 됐어요. 배경이든 인물이든 모든 물건들이 다 도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구라가 많이 늘었구만. 도형으로 안 보이죠 실제로. 도형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모작을 하다가 한 번씩은 동세 창작하는 건 좋아요. 그건 나쁘진 않아요. 그 정도로 창작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림 10장을 그리는데 한 8장은 이제 모작을 하라는 거죠. 모작.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크로키를 하는데 지금 당장 뭔가 연습이 안 되는 것 같다, 슬퍼하지 말아요. 언젠간 그게 확 힘이 됩니다. 갑자기 몸이 옆으로 이렇게 틀어진 건데, 이때 허리의 길이의 변화, 이것도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선생님 허리가 얼마큼 늘어나는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것도 이제 크로키를 통해서 아는 거죠. 감이에요. 이것도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어. 어느 단계에서부터는 그땐 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막 접근하고 싶어서 안달난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모든 게 다 이론적으로 설명이 돼야 돼.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론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들은 저는 공부를 안 했어요. 사회, 이런 암기 과목들 이런 거 엄청 못했어. 왜 이런 전쟁이 벌어졌냐? 당연히 인간이 뭐 욕심내가지고 벌였겠지. 근데 난 이해 안 되는 거야 이론적으로. 왜냐면 숫자처럼 1 더하기 1 이론이 나와야 돼. 이런 게 그만큼 저는 이론에 대한 집착이 엄청 강했어. 우연적인 어떤 사건 막 이런 거 나 정말 싫어했어.
이론적인 거 끝까지 가보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가봤자 소용없더라.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부터는 감으로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더라. 그 대부분 이론적인 거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이론을 내가 이해를 하면은 그림 연습을 안 해도 난 이걸 그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이런 거야. 이종격 투기 프로를 보고 한 10번 딱 보고 나 진짜 싸우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나가서 싸우는 거야. 그 말이 되냐는 말이지. 이론적으로 눈으로만 보고 법칙을 자기가 알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라는 착각을 일으킬 수는 있어요, 사람이. 근데 그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이론을 많이 중시하는 학생분들을 보면 그림 연습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론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까는 게 아니고 그런 성향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림은 무조건 실전이에요, 실전. 절대 앉아가지고 고상하게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좀 더 어려운 자세 한번 해볼까? 극혐 자세. 상체 육면체. 얘는 골반을 먼저 그린 거예요. 골반이 먼저 보이는 각도에서는 골반을 먼저 그립니다. 일단 이 박스를 그렸는데 이게 뭔 박스인지도 지금 이해가 안 가시죠. 일단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이런 걸 그리면 선생님 그림 하나하나 그릴 때마다 그럼 다 이렇게 막 쟤도 하듯이 이거 그리면은 마감 어떻게 쳐요? 오히려 이렇게 그리는 게 더 빨라요. 맞을 때까지 고치는 것보다 설계도를 그리면서 그리는 게 맞게 그려가지고 시간 단축이 더 돼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과욕이다, 가욕이야. 여기까지 이렇게 도면을 짰어. 그러면 이 뼈대를 중심으로 살을 붙여볼게요. 살을 붙여본다. 여기가 엉덩이 하반부, 그리고 몸이 뒤로 제껴졌을 때 여기는 등이 보이는 거죠. 등 라인, 견갑골 라인이 살짝 여기 또 보이고, 어깨에 삼각근이 올라오고, 흉부 여기 갈비뼈 라인이죠. 그리고 광배근이랑 팔이랑 연결이 되면서 여기에서 대흉근이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요. 목이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대흉근이 피감이 너무 커지게 그려져서 살짝 납작하게. 이건 정거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자세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 도형화만 연습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크로키 연습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도형화랑 짬뽕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박스 잡는 방법은 제 강의에 있어요. 이미 했어, 수업을.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찾아서 한번 봐보시고. 크로키는 로키의 동생이냐? 동생은 아니고 토르 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드로잉이랑 친구라고 하는데? 헛소리 하지마 임마. 어떻게든지 받아주려고 하잖아요. 이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내가 받아주려고 하는데 그냥 극한 직업이라고. 몸뚱아리를 그리려면 어깨 움직임을 알아야 된다. 운동 반경. 이거를 안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견갑골 위치를, 그 다음이 각뼈. 이제 책을 쓰니까 이제 글 쓰고 있어. 나도 모르게. 이거 봤어요? 이거 직업정신? 요즘 책 쓰니까 나 글을 쓰고 있어. 그림을 안 그리고. 각뼈의 위치에 근육을 붙여준다. 이런 세 단계를 통해 가지고 도형화를 시켜라. 역시 여러분들 이제 그림 그리면은 장점이 있어요. 좋은 게 있어. 첫 번째는 기억력이 아주 최저가 된다. 최저. 제로 상태까지 간다. 두 번째, 시간이 빨리 간다. 순삭이다, 순삭. 세 번째, 그러므로 빨리 늙는다. 하지만 마음만은 젊은이다. 이게 장점이에요. 장점이야, 장점. 지금 젊은 것들은 몰라. 왜냐면 그런 게 있어요. 시간이 빨리 가는데 아쉽게 빨리 가는 건 아니야. 시간이 빨리 갔지만은 마음은 젊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나이에 비해 엄청 젊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재 감성에서 빠져나오신 분들. 난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림 그리면은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마음은 젊은인데 몸은 늙었으니까. 순삭이니까. 그 기억력이 최저가 되잖아? 나쁜 일을 빨리 까먹어. 근데 좋은 일도 빨리 까먹어. 근데 좋은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득이지. 그림 그리면 좋은 점. 그걸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곤술의 공수보다. 그거를 몸소 체험한다. 인생을 알아버려. 오늘 방송은 일러스트에 사용되는 역동적인 정세 연구에 대해서, 아무 캐릭터만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롤게임에서 나오는 캐릭터들로 그려보겠습니다. 한번. 캐릭터들을 3명을 추첨해서 그릴 겁니다.
저는 근데 롤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뭐가 뭔지 모르는데 채팅창에서 얘기하는 캐릭터들을 한번 써볼게요. 뭐 윌이라는 캐릭터가 있나? 뭐 윌, 티모, 케인이 있어? 소나, 미스포춘, 니코, 케이틀리, 포로? 뭐 이렇게 많은 캐릭터가 롤게임에 그 캐릭터가 몇 명이 있어요 도대체? 160명 있어? 아이씨, 이 중에 3명 어떻게 뽑아? 이거 100명 다 부를 것 같은데 검색을 해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걸 뽑겠습니다. 티모 탈락. 케인. 케인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케인. 미스폰춘. 의상이 다양하네.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옷을 갈아입나봐요. 케이틀린. 이게 세계관이 왜 이래 얘는 또 복잡해. 탈락. 요네. 요네 괜찮은데 당첨. 아리까리 하네. 아리까리. 징크스 하자. 징크스 2버전으로. 자, 3명이 당첨됐습니다. 케인, 요네, 징크스. 역동적인 동세를 주제로 해서 이 세 캐릭터들이 이렇게 어울려져 있는 하나의 장면을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게임하면서 이게 뭐 옷을 이렇게 바꿔 입힐 수가 있나봐요. 이렇게 다양해? 엄청나구만. 그러니까 게임에서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역동적인 동세를 잡으려면 중첩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과투시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얼굴을 앞으로 뽑을 건지 팔을 앞으로 뽑을 건지 다리를 앞으로 뽑을 건지 먼저 정해야겠는데, 맨 처음에 어떤 동세를 잡을 땐 박스 잡고 그리는 식으로 잡는 것보다는 실루엣 위주로 먼저 흐름을 잡아서 그려요. 이 캐릭터를 처음 보는 애들이라 약간 이 정도 퍼즐인 게 좋은 것 같다. 저는 구도를 짤 때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짜요. 이렇게 뼈대 잡거나 막 이런 거보다 흐름이나 느낌 위주로 먼저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정리해 나가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어떤 부분에서 더 좋냐면, 처음부터 너무 정리하면서 나가면 역동적인 자세 같은 게 너무 딱딱해질 수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앵글은 이렇게 잡혔습니다. 짜짜짜짜짜짜짜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막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에서 광고가 많이 뜬다고 좀 몇 분이 말하시는 것 같은데, 자동으로 그냥 광고 뜨기 누르면은 그냥 그렇게 막 뜨던데, 저도 광고를 어떻게 줄이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 광고 좀 봐주세요. 그리고 그래야지 저도 좀 먹고 사니까. 뭐 좋은 것만 할 수는 없잖아. 아니 도내를 해주시던가. 광고도 보기 싫고 도내도 하기 싫다. 카메라도 안 되고 약도 안 되고. 저도 방송을 하고 싶지 않다.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광고 좀 몇 개 좀 뭐 봐주시면 되지 뭐. 그 슬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제가 생각하는 슬럼프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림을 많이 안 그려가지고 오는 슬럼프. 그건 슬럼프라고 원래는 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슬럼프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슬럼프가 아니고 그냥 그림을 안 그리면은 안 그려지는 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일인 거지, 그게 슬럼프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이제 슬럼프는 자기 그림이 이제 안 좋아 보인다라는 거지. 이렇게 단점들만 눈에 보여서 자기 그림이 보기가 싫어지는 현상. 그런 현상이 오는 거는 오히려 그림이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자기가 눈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좋은 그림인지 나쁜 그림인지 그걸 판단하는 시각이 높아지고 나서 그 다음에 손이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현상이 저는 이제 슬럼프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이제 슬럼프가 와야지 되는 거지, 슬럼프가 안 오는 거는 보는 눈이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마저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는 그림이 아예 늘 생각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슬럼프는 꼭 자주 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 그림을 항상 볼 때마다 별로 잘 그렸다고 생각이 든 적이 뭐 없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림을 갖다 놓고 떳떳하게 막 내 그림이다라고 얘기를 잘 못해요. 제 그림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본인들이 일단은 슬럼프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림을 안 그려가지고 나타나는 그 현상은 그냥 당연한 현상이지, 그건 슬럼프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슬럼프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었는데
자기 그림이 예전처럼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현상이 오신 분들은 좋아하셔야 된다. 그림이 늘기 위해 눈이 성장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림 연습을 그때 더 많이 하셔가지고 눈이 만족할 때까지 손이 따라가셔야 돼요. 자기 그림만 보는 게 아니고 좋은 그림을 많이 봐야 되고 또 다양하게 봐야 되고 슬럼프를 많이 겪으려면 지금까지 그림 그리면서 배운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버텨야 된다. 그리기 싫다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곡스님이 오셨어. 나가주세요. 나도 구독자가 곡수 좀 많았으면 좋겠다. 아이, 내 생방을 왜 보는 거야? 보지마, 보지마. 폭수님이 지금 같은 학교예요. 쓸데없는 학연 막 들치고 막. 썰까스님 안녕하세요. 방송을 이제 점점 이제 그만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슬럼프 때는 그냥 입 다물고 그리고 있어야 되는데 주제 넘는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슬럼프가 오면 그냥 입 다물고 그림 그리면 됩니다. 제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오늘 열심히 그림 그려야지. 아 선생님 한번 뵈야 되는데 책 나오고 한 번도 못 뵈가지고 코로나 끝나고 선생님 한번 보자고 하셨는데 코로나가 3년 뒤에 끝난대요. 선생님 저를 그냥 안 보고 싶으셔서 그 말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왜 근데 나만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돼 이때? 부끄럽게. 아 부끄럽다. 알았어요. 조용히 하고 숨도 안 쉴게요. 숨 쉬어서 죄송합니다. 슬럼프가 더 뭔가 심오해졌습니다. 온도계 없이 물 끓이는 거와 같은 거다. 아까 내가 말했던 거랑 반응들이 다들 틀린데? 저도 책 좀 봐야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만남의 광장이 돼버렸어요. 내 방송이 언제 이렇게. 오늘은 이제 그만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버됐네. VIP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문 닫을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셔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보는 눈이 얼마나 객관적이지 않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 시야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컴퓨터에서도 이미지마다 화소가 있잖아요. 우리 눈도 당연히 화소가 있어요. 시각세포라고 하겠죠. 시각세포. 근데 다 촘촘하게 완전 다 가득 채워져 있지 않거든요. 시각세포가. 이 빈틈들 있잖아요. 검은색이 시각세포면 이 빈틈의 공간들, 이 공간들은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거를 복붙해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 놓기를 하거나 해 가지고 메꾸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메꾸지 않고 자기가 평소에 많이 봤던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랑도 짬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자다가 일어났는데 내가 평소에 옷걸이에다 옷을 안 걸어놨는데 그날따라 옷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근데 잠결에 눈을 떴는데 옷걸이에 있는 모양이 이제 사람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다. 분명히 사람은 아닌데 사람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지. 우리가 평소에 사람에 대한 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진 같은 걸 보더라도 어떤 착시 사진들, 웃긴 사진들 많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자기 상상으로 그런 걸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정말 눈이 객관적이라고 하면 그런 일이 절대 생길 수가 없거든요. 눈을 믿으면 안 돼요. 눈은 그 정도밖에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실험 같은 것도 하잖아요. 어떤 영상 틀어주고 한 5명이 되는 사람이 공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뭐 공이 빨간색 파란색 뭐 공이 있고 막 복잡해. 근데 어떤 사람한테 파란색 공이 몇 번 갔냐 이거를 세보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집중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나중에 다 화면이 끝나고 나서 어떤 고릴라 분장한 사람이 그 공을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 사이로 고릴라 옷을 입고 막 가슴을 두들기면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밖에 없어요. 어떤 거에 하나에 자기가 집중하고 있으면 있는 것도 못 봐요. 객관적으로 자기도 좋아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아 보일 수 있도록 그림을 연습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은. 자기 눈을 절대 믿지 않는 거고 안 믿을 건데, 그걸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객관적인 방법을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 그게 이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명암, 투시 이런 것도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그리는 게 아니고 규칙을 찾아가지고 그 규칙대로 그리는 거지. 우리 눈이 카메라처럼 딱 찍는 식으로 감정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이론을 뭐하러 배워. 사진기 조그마한 애가 이론을 알고 있어가지고 뭐 투시가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리면 그림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자기가 객관적으로 그리려고 해도 객관적인 그림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연필을 길게 잡고 그림이랑 너무 시야랑 가까이 하지 않고 좀 멀리서 바라보고, 이런 것도 자세에서도 객관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복잡하게 어떤 이유를 막 말하지만 다 그 이유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시나리오가 그래서 그림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 또 왜 나오냐면요, 그림을 봤을 때는 그림이 별로 안 땡기는데 스토리를 알고 나면 그림이 막 좋아지고 캐릭터 막 굿즈도 사고 막. 결국에는 가장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건 스토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매력을 느끼는 건 스토리야, 스토리. 인간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지 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산다고 해가지고 절대 못 삽니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스토리가 만들어져야지 사람들이 뭉쳐요. 어느 책에 나와 있었던 내용인데, 10명의 사람들이 모이려면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모이면 돼요. 서로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고. 근데 100명이 모이려고 하면 어떤 한 명의 통솔자 같은 그런 사람이 그 단체에 있어야지 믿음이 가서 그 100명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뭉쳐 있어요. 그럼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면, 모여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종교가 있어야 됩니다. 같이 믿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나오고 어떤 신화 같은 게 생긴 거고, 구성원들끼리 사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고, 돈을 벌고 싶니? 명예를 얻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니? 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보편적으로라는 말은, 그 말은 엄청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맞고 틀리고 그건 없지만 나의 생각이 말할 권리가 있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보편성을 떠나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그게 호용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 공부를 그래서 많이 해둬야 되는 게 그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에서도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봤을 때 공감이 안 된다, 보편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에 논리적이지 않다, 뭐 그런 말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면 이 캐릭터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상한 행동을 해.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우리가 재미가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몰입이 안 되죠, 몰입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편성 있는, 그리고 논리적인 생각을 잘하려면
객관적인 그런 사고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랑 또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스토리 짜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집중을 못 한다는 거지. 논문을 막 이제 체크하듯이 이게 왜 논리적이지 않은지, 논리적인지 그걸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는 벌써 이미 본능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 재밌는 스토리 그런 걸 보면은 캐릭터가 살아있는 거, 그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캐릭터의 행동이 맞아.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캐릭터가 진짜 살아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고, 그게 바탕이 된 상태에서 재밌는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지. 아무리 사건들이 재밌어도 캐릭터가 살아있지 않으면은 다 망합니다. 애칭을 쓰자고? 이게 애칭 쓰는 거 오그라들어가지고 저 이런 거 못하는데.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를 다녔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감독님들이나 다른 프로 작가분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뭐 옛날 이야기 같은 거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은 막 이런 얘기도 들어. 뱀파이어 헌터 D라고 있어요. 뱀파이어 헌터 D. 그 애니메이션 보면 맨 좀 앞부분에 뱀파이어가 딱 집에 들어가니까 장미꽃이 확 시드는 액팅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 명이 그리는 게 아니고 한 작가한테 딱 시키는 거예요. 이거 그려라. 그 씬을 주는 거죠. 근데 그거 씬 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그만뒀다, 뭐 그런 얘기라던가. 에반게리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여태 이제 외주가 들어왔는데 겁나 막 액팅 막 사도랑 막 싸우는 거 거의 한 달 동안 그렸대요. 한 달 동안 씬 몇 개를 다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이제 책상에다 놓고 집에 갔대. 집에 갔는데 다음날 와보니까 선풍기가 켜져 있어가지고 선풍기의 바람에 그 종이가 몇백 장, 이 사람이 원화를 그렸던 사람인데 원화가 다 날아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바닥에 다 떨어진 거지. 근데 애니메이션 회사를 가보면은 종이가 바닥에 막 깔려 있어요. 사람들이 종이 버리는데 막 깨끗이 이렇게 안 버리고 쓰레기처럼 바닥에 막 종이가 많아. 그럼 그날 매일매일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바닥에 있는 종이를 다 이제 버리고 쓰레기통도 다 비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선풍기 바람에 다 날아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딱 눈치챈 거지. 이 바닥에 다 떨어졌는데 청소부 아줌마가 다 치웠구나, 다 버렸구나. 그래가지고 아줌마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이거 다 어디다 버렸냐고 해가지고 거기 찾아가가지고 다 쓰레기통 뒤졌대. 종이 다 섞였을 거 아니에요. 찾았는데 이미 막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물 같은 것도 제대로 이렇게 안 빠지면은 실내에 이렇게 고이잖아요. 막 그런 종이들이랑 막 섞여 있으니까 막 젖은 것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막 구해가지고 말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라인을 따는 거야. 그 라인 다 따고 짐 싸고 집에 갔다 오고 이제 그 다음부터 애니메이션 회사 그만뒀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이건 지옥입니다. 여기 포맷 되는 정도나 틀린 거지. 이거는 막 한 달 동안 그렸던 게 날아가 버리는 건데, 포맷 되는 거는 뭐 길어봐야 일주일 뭐 그거 날아가는 건데 뭐 다르죠. 충격의 여파는. 그리고 그때 감독님도 자기가 이제 마크로스라는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하셨는데, 마크로스를 그릴 때 보니까 자가 필요하더래. 자가. 그 자를 사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한 테이크, 한 씬을 그리기 위해서 자를 사서 그렸는데 그 한 씬의 가격이 그 자값보다 더 싼 거지. 뭐 그런 일도 뭐 허다하고 웃지 못할, 거기서 직접 일을 해보면 웃지 못합니다.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사람도 뭐 막 며칠 동안 그림 그려가지고 힘든 씬을 다 끝내가지고 다 했다 하고 이렇게 기지개를 폈는데 옆에다가 커피를 타놨는데 커피가 탁 쓰러지면서 옆치기를 한 거야. 옆으로 이렇게 착 뿌려지는 거. 그러면 종이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사이로 다 젖어 들어간 거야, 커피가. 그걸 절대 책상 위에다가 커피 같은 거 놓지 말라, 물 같은 거 놓지 말라고 막 그러시거든. 커피 쏟고 나서 짐 싸고 집에 가고 그 다음부터 안 보였다,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이거 안 겪어보면 몰라. 이거 한번 겪어봐야지 알지. 이거 뭐 아나. 이거 진짜 여기 있는 분들 뭐 아시나.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그 몇 달 동안 그려보고 한번 진짜 다 날라가 보고 해봐야 알지. 그런 경험을 쌓고도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실험때 오르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상상과 실전은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회사 어쩌다가 그만뒀냐면, 한 2년을 군대 가기 전에 한 1년 다니고 군대 갔다 와서 한 1년 좀 안 되게 다녔었는데
오래 다닌 건 아니지. 거기에서 이제 어떤 작업을 했냐, 인디언 나오는 뭐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건데, 띠에 막 이렇게 문양 같은 거 막 그 있잖아요, 인디언 문양. 깃털 막 달리고, 깃털이 막 몇 개야, 막 몇 개고, 막 귀걸이 같은 것도 주렁주렁 다르고, 목걸이도 막 주렁주렁 있어요. 그럼 이 알 같은 거 있잖아, 뭐 귀걸이 알 개수도 다 맞춰야 돼, 움직일 때마다. 그 머리띠에 있는 이 삼각형 모양의 이것도 움직일 때마다 이 개수가 이게 다 맞아야 돼. 그 폭도 맞아야 되잖아요. 아니, 이게 맞춰야 될 게 겁나 많은 거야, 인디언 관련된 얘가. 그래서 아, 이거 하는데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하다가 갑자기 물속 씬이 나오는데, 물속에서 얘가 막 헤엄을 치는데, 목걸이도 뭐도 막 다 이제 물속이니까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막 물속에서의 액팅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다 하고 나서 저 그만뒀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못하겠다. 워낙 제 담당 감독님이, 야, 너 이거밖에 안 돼? 예, 안 되겠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그러면서 감독님이, 야, 너 10년만 하면 너 감독 자리 올라갈 수 있어. 10년만 버텨. 그런데 10년? 하면서 다시 한번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깔끔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 빨리 그만둬야겠다. 뭐 배트맨 종류 애니메이션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갔는데 자동차 디자인 그게 책상 위에 놓여 있어. 이거 뭐지? 자동차를 액팅을 시켜야 된다는 거야, 자동차를. 자동차를 액팅을 시키라고? 자동차가 저쪽에서 오다가 뭐 박아가지고 부서지고, 그 위에 뭐 괴물이 쾅 하고 올라서가지고 뭐 이렇게 찌그러져야 되는데, 아, 자동차를 그리라고. 아직도 끔찍했던 기억이. 그날, 그래서 자동차가 주어진 날 한 3일 정도 거의 밤새다시피 그냥 회사에서 있었던 기억이. 씬이 들어오면 이게 랜덤입니다, 랜덤. 어느 날 어려운 게 들어올 수도 있고, 어느 날 쉬운 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주는 사람 마음이야. 어려운 씬이라고 해서 돈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애니메이터의 숙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애니메이션 회사 다니면서 한동안 애니메이션을 못 봤어요.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애니메이션에 집중을 못하고 막 그 고통스러운 그게 보이는 거야, 이 애니메이터들의. 아, 저기에서는 몇 프레임 지금 쪼갰을 것이고, 저 머리카락 저거, 아, 누가 그랬지? 하면서 막 이렇게, 아, 저거 분명히 리테이크 몇 번 받았을 건데? 하면서 막 이렇게 작품에 집중이 안 되고 막 계속 움직임에 막. 하지만 지금은 극복을 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별 생각이 없어요. 여기 애니메이터를 꿈꾸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괜히 이딴 말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회사 다니면서 그래도 당연히 이득 본 건 있죠. 그림을 그릴 때 이제 동세를 생각하면서 그리는 거, 그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거 말고도 많지. 그 드로잉 하는 걸로만 만약에 배틀을 붙는다고 하면 애니메이터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뿌링클이 뭐야? 뿌링클 내가 어떻게 알아? 뿌링클이 뭔데? 뿌링클이 뭐야? 맛있는 하얀 가루 뿌린 치킨이에요. 달달하면서 치즈 맛나는 치킨이요. 메뉴 이름이에요. 맛있어요. 근손실 나는 말. 그림밖에 모르는 바보. 치킨? 치킨을 뿌링클이라고 해? 뭔데 그게? 뭘 아재우는, 아, 진짜 뿌링클 모르면 아재야? 아재는 맞지. 반박은 할 순 없지만, 근데 왜 이 타이밍에 아재가 나오냐는 거지. 아재는 맞지만 굳이 아재가 여기 나올 필요는 없잖아. 뭐 이상한 거 모르면 아재야. 먹는 거 뭐 좀 몰라도 돼. 먹는 거 너무 잘하면 이상한데, 사람. 아, 엽떡을 왜 몰라? 엽떡은 알지. 엽떡? 엽떡이 뭐야? 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먹는 거 잘 몰라요. 먹는 거 별 관심이 없어. 저는 먹는 거에 관심이 애초에 없어서 아까 뭐시기? 뿌링클? 제가 나이가 20살이었다고 해도 모를걸? 아재는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거 아닌가? 나이에 관련돼서 민감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나이 한번 까봐, 지금. 까봐. 여기 나이 30 되는 분 없나? 30 되는 사람 없어요? 뭐 다 이게
어려 다. 뭐 어린이 방송이야 이거. 뭐 나중에 나이 들고 뭐 그림 잘 그리시던가. 제가 그림을 보고 그런 제가 들쑥날쑥하다고 저보고 파쿠리 한 거 아니냐고 하시길래 제가 그림 배운 지 얼마 안 되고 공부 그림이라서 참고한 그림하고 자료가 많다고 했는데도 파쿠리라고 하시더라고요. 파쿠리가 뭐야 근데? 그대로 똑같이 그린 것도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참고해서 다르게 그렸는데 그 이후로 자료도 못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꼴라주라고 하는 건가? 파쿠르가? 파쿠리? 파쿠리가 뭐 꼴라주 같은 거야? 그런 건 안 좋죠. 누가 봤을 때 파쿠리라고 하면은 부분적으로 따라 그렸다고 하면 따라 그리는 거는 이쪽 바닥에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림을 많이 인터넷상에서는 이제 많이 도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눈치를 채죠. 너무 인용하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료를 참고한다는 거는 그대로 부분적으로 따라 그리는 게 아니고 참고를 할 때 그거를 음식물을 마치 소화하듯이 음식물을 그냥 그림에 딱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씹어 먹어가지고 재생산을 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림을 비슷한 풍으로 그렸다는 건 알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이 완전 똑같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가슴이 웅장해진다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말이지? 왜 어디서 유행어가 된 거예요? 아, 나루토에서 나온 거야? 나루토에서 이런 대사가 나왔었어? 전 개인적으로는 다시 20대로 가라고 하면 전 안 갈 거예요. 아, 이 불안한 20대를 어떻게 사냐? 고등학교는 또 어떻게 다시 다녀? 전 지금 나이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아재는 싫어. 그림 발전 영상? 제 옛날 그림들은 다 이미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크게 원본 이미지랑 편집된 이미지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1점, 2점 투시에서는 항상 눈높이가 정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기. 그리고 1점은 항상 또 가로에서의 2분의 1, 세로에서의 2분의 1, 여기에 1점이 항상 존재를 해야 되는 게 원본이에요. 그럼 1점 투시인데 가이드라인이 정 가운데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원본 사진이 아니라는 얘기고 편집을 해서 일부분만 이렇게 보여주는 사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어떤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1점 투시에 소실점이 여기 찍혀 있다, 파란색 테두리가 여러분들이 본 화면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편집이 된 거예요. 나머지 가쪽에 있는 이 영역을 이렇게 잘라 버린 거지. 이쪽 부분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우리는 이제 편집된 이미지다. 투시를 배우실 때 원본 이미지랑 편집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지 않고 투시 이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듣다 보면 이제 헷갈려 와요. 어렵지 않게 보이도록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소실점을 겁나 올려서 이 점의 위치들을 잡는 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잡는 게 아니고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가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리는 거는 뭐 본인이 뭐 그렇게 그리고 싶으면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론적으로는 원래 정해져 있습니다. 간격은. 일단 세 점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 안에서 와우, 거리가 이만큼 되네. 여기서 제가 사용할 공간을 이제 잡아볼게요. 한 요정도 공간을 사용할까. 이제 밑그림을 그려볼게요. 되도록이면 좀 쉬운 걸로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쉬운 걸로. 쉬우면 좀 재미가 없는데, 지금 눈높이가 여기로 설정을 했는데, 수작업으로 소시점을 잡을 때는요, 그 있잖아요, 칠판자 엄청 큰 거 막 120cm 막 이런 거, 그런 자를 사서
바닥에다가 종이를 둔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다 일일이 다 잡아줘요. 가이드라인 선을 보면은 다 사이사이에 선이 안 쳐져 있어도 대략적으로 그 근접해 있는 선들을 보고 이렇게 그어줍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냥 긋던 흐름으로 그리시면 안 되고 가이드라인을 꼭 따르면서 기울기를 잡아줘야 되는 게 엄청 포인트예요. 여기서 반대편 쪽에도 난간의 높이를 이쪽 난간 길이랑 똑같이 만들려면 똑같은 길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난간 길이가 이 정도. 야, 감으로 찍었는데 맞았어. 아, 뭔가 난간을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이거 난간을 그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 난간으로 하면 안 되겠다. 제 배경 수업을 듣는 분 중에 흔한 쉬운 배경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흔한 쉬운 배경이 안 그려지네. 계속 어려워지네. 이거 어떡하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편견과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짧은 선들은 손손으로 긋고 있지만 긴 선들은 자를 쓰고 있습니다. 신테크에다가 자대고 긋고 있어. 손손이 아니에요. 자로. 현대문명에 도구를 써야지. 그리다 보면 뭐 이렇게 뭐 일을 만들어요. 제가 내가 괜한 일을. 뭔가 이제 좀 엄청 그리기 귀찮아졌어요. 이제 막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 그 좋아요 옆에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보고 그냥 도망가지 마시고. 간혹 가다가 재밌는 방송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아닌 것 같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제 아 이건 아니다, 그만 그리고 싶다, 그런 기분이 여러분 자주 들잖아요. 그죠? 그림 그리다가 아 이건 좀 망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싶지 않다. 이때는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뭐 내가 알고 있는 거 막 그냥 아이템 다 쑤셔놓고 막 그냥 뭐 이러다가 예상외로 괜찮은데? 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거든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번 끝까지 한번 그리다가 망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살려보려고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야 돼. 열정! 지랄하고 있네. 가. 이거 원래 배경 알려주려고 컨셉을 잡았는데 이게 무슨 내가 뭐하고 있는 거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에이구,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뿐이지 살릴 수 있어요. 느낌이지 않아? 느낌 있습니다. 이대로 쭉 완성만 하면 느낌이 있어요.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리시면 돼요. 쉽죠? 대충 이렇게. 지금 막 방송 끝내고 도망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 그러게 왜 이상한 그 배경 하고 싶지 않은 걸 왜 시켰어 진짜. 이거 시키신 학생분이 있어요. 아 나 이거 그리기 싫다. 나 재미없어요. 여러분 나 이거 그리기 싫어. 아 싫어. 아 이거 언제 다 그려.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일반적인 투시 맞잖아요. 이거 일반적인 거잖아. 여기까지 진행된 거 보면 다 아시죠? 이제 다 알아보잖아요. 그죠? 이거 옆에 다 이렇게 그려. 이거 이런 거 그냥 깨알같이 다 그리란 말이야. 지금 내가 거의 지금 과부하 걸려서 내가 안 돌아가. 항상 일요일까지 엄청 일을 많이 하는 요리라 월요일 때마다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사실은 원래 맨날 안 돌아가긴 하는데 유난히 더 안 돌아가요. 아까 스케치 할 때까지는 기분이 좋았는데 그릴 양을 보니까 이 기분이 점점 안 좋아지네. 양이 너무 많아. 이것도 시간이 되면 제가 그려가지고 올릴게요.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해야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우리 놀까? 뭐하고 놀까? 의자에 인물 앉히는 강의하고 놀아요? 뭔 소리야? 여기 지금 수업 듣는 분들 지금 뭐 다 좀 중학생, 고등학생 분들인가? 이 세상에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림 그리기 싫을 때 이거 재미없어 이거. 너무 즉흥적으로 팍팍 그려가지고
아, 역시 좀 계획을 짜고 그래야 돼. 제 MBTI? 저 INTJ예요. 여러분들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그림을 그리고 싶다. 아, 얘는 못 살리겠다. 아, 나 이제 못하겠어. 힘들어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치 부위가 이제 4분의 1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45도가 아니고 좀 애매한 각도로 틀어진 이 면과 여기가 이렇게 수평을 이루게 되면 그때부터는 1점 투시로 바뀌는 거죠. 어려울 것 같다. 기준이 되는 사람 하나를 그려볼게요. 원래 흉부부터 그리지만은 이렇게 로우 앵글로 바라보는 상태에서는 골반 박스를 먼저 그려요. 골반 박스부터 그리지 않고 위에 있는 흉부 박스를 먼저 그리게 되면 과감하게 중첩을 시키지 못해서 그래서 몸통이 좀 이렇게 펴지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로우 앵글로 바라보게 되면 흉부 박스보다 더 앞에 놓여 있는 골반 박스가 먼저 보이니까 골반부터 그리는. 박스가 만들어졌으면 그 안에 흉부와 골반 뼈대를 그려주고 전체적으로 몸 상체가 뒤로 이렇게 제쳐지면서 무게중심이 뒤로 좀 약간 쏠려있죠, 인간이. 그 흐름을 계속 신경을 쓰면서 인체의 흐름을 계속 느끼면서 이제 자세를 잡아주셔야 되죠. 발바닥이 보이게 약간 공중에 떠있는 사람을 그렸습니다. 유리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람을 이렇게 아래서 이렇게 올려다보는 걸 수도 있고, 그나마 가장 우리가 입체감 있는 물체를 말이 꼬였네. 그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물체는 육면체여서 그걸 소실점 찍지 않고 그리는 게 가능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저도 자주 가만히 있으면 박스 여러 개 막 계속 그려보고 있거든요. 좀 약간 모자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게 그림의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입체감 있는 물체 중에 가장 쉬운 물체고, 그리고 뭔가 생각을 좀 이렇게 다르게 열어주는 약간 몸풀기식의 연습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인공물들은 다 이제 육면체에서 시작해요. 건물이던 우리가 사용하는 개체든 간에 물건들이 거기서부터 디자인이 시작이 되니까 인체도 육면체에다 먼저 넣어서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지 이렇게 앵글을 돌린다거나 어려운 자세를 잡으실 때 뇌에서 이제 버퍼링이 안 생기는 거죠. 과투시를 그리는 건 하나만 그리는 건 참 쉬운데 같은 하앵글, 같은 로우 앵글 공간에 있는 여럿을 그리는 게 어렵거든요. 계속 인물 하나만 그리는 연습하는 거. 공간도 설정 안 하고 그냥 인물 하나만 덩그러니 있다거나 그럼 그림이 절대 안 늡니다. 그거 오히려 안 좋은 습관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그림이 느는 거를 방해를 하니까 혼자 있을 때 낙서하는 정도로 그냥 그리는 건 좋지만은,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독학으로 그렇게 연습하신 분들 그 안 좋은 습관 잡아주는데 그 엄청 힘들더라고요. 평소에 어떻게 연습을 하냐, 어떤 습관이 배어있냐가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미대 준비를 할 때 그 학교에 이제 체대 준비하는 친구들이 미대 애들은 진짜 편하겠다고 앉아가지고 맨날 그림만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앉아가지고 그림 그리는 게 더 체력 소모가 더 심한 것 같거든. 차라리 움직이기라도 하면은 스트레칭도 되고 피로도가 이렇게 쌓이는 느낌은 아니잖아. 운동이 되니까 먹을 거 잘 먹고. 근데 그림 그리는 건 계속 앉아있으니까 혈액순환 안 되고 운동 부족에.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지. 앉아가지고 계속 그림 그리는 게 하루 이틀 앉아있는 게 아니고 몇 달 몇 년 이렇게 앉아있으면 관절이 그냥 다 들러붙습니다. 작가분들이 다 하는 말이 결국 남는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 남는 게 아니고 체력이 좋은 사람이 남습니다. 한 40대 50대 되면 재능은 있지만 체력이 안 되면 알아서 떨어져 나갑니다. 아주 좋은 시장이죠. 그래서 주위에 재능이 있는 친구가 있으면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 친구가 체력 관리를 제대로 못해주면 알아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한 10년 뒤 20년 뒤면 시장이 없어요. 어딘가 사라졌어.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네, 여러분 운동하세요. 운동. 원로 작가님 분들 보면은 젊었을 때 진짜 체력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림은 계속 응용을 하는 거니까 하드웨어를 쓰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쓰는 거거든요. 하드웨어는 이제 암기된 정보를 끄집어 쓰는 거잖아요. 네, 소프트웨어는 이제 응용을 하는 부분이라는 거고,
컴퓨터를 쓰다 보면은 소프트웨어를 돌렸을 때 전기를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하드웨어를 쓰는 것보다. 우리 직업은 계속 응용을 하고 머리를 쓰니까 체력이 그냥 탄수화물이 겁나 포도당 막 쓰이는 거지. 그냥 혈액순환 안 되는데 에너지는 쭉쭉 빠지고. 그냥 가족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못하는 부분이 좀 많고, 가족들이랑 또 멀어지고, 맨날 그림 그리니까 밖에 안 나가니까 친구도 줄어들고. 사람이 그냥 확 죽어버리면 좋은데 죽지 않고 이게 갤갤거리면서 나중에 살면은, 그게 이렇게 하다가 속 죽어버리면 그냥 이렇게 살지. 근데 요즘에는 막 의학에서 살려놓잖아. 이 공중에 떠있는 캐릭터는 뭐 이제 바닥에 닿여있지 않으니까 이 수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서있는 캐릭터들보다는 덜 의식을 해도 이제 되는 거죠. 그 공중에 떠있는 캐릭터 그리는 게 제일 쉬워요. 또 무게중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덜 받고, 어떤 자세에서의 어떤 흐름이나 이펙트성만 잘 살리면은 추가적으로 더 신경 쓸 건 없겠죠. 떨어지는 방향은 뭐 이제 머리 쪽부터 떨어지게 되면은 그거는 뭐 인체 자체로 보게 되면 하이앵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떨어질 때는 뭐 로우앵글이든 하이앵글이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동세가 중요한 거다. 도형으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도형들이 합쳐져서 인체의 흐름을 만드는 거지, 인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는 건 또 아니니까. 당연히 전체적으로는 인체를 그린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면서 그려야긴 하겠죠. 근데 부분적으로 이제 어려운 입체감을 해석해 나갈 때는 그걸 인체로 보는 것보다 도형으로 봐서 객관성을 유지한 채로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잘못된 주관성이 안 빠지도록. 여기서 이렇게 주먹을 뻗고 있는 거에 얘를 가투시를 주면 안 되죠. 가투시라는 거는 렌즈 앞에 가까이에 있었던 물체가 가투시를 먹는 거지, 중첩된 상태에서 카메라 앞에 가까이 물체가 있어야지 가투시가 들어가죠. 똑같은 이렇게 주먹을 앞으로 뻗고 있는데도 가투시가 들어간 상태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가투시가 안 들어간 흐름도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이게 무조건 그 가투시만 막 그리는 습관이 있는 것도 습관으로 그린다는 거죠. 알고 그리는 게 아니고. 그림은 진짜 알고 그려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 알고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림이라는 게 배울 게 너무 많고, 그 배운다고 해서 그게 또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반복 연습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허비가 되고, 그림이 실력이 된다고 해서 또 뭐 돈이 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결과물을 뽑아내야지 그걸로 이제 생계 수당이 되는 거죠. 여러모로 준비 과정도 길고 준비가 다 됐어도 작품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쉽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했듯이 체력이 좋아야 된다.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그림 그리라고 시켜요. 주위에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으면 그림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그림 그리라고 꼬셔. 헛소리 하지마 임마. 아무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뭐 할 말 없으면은 또 뭐 아무거나 막 써주세요. 그냥 댓글 그냥 달아주세요. 아무거나. 누드 사진을 사용하니까 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어가지고 그림이나 뭐 동상 같은 걸로 자료를 준비해봤어요. 그림 연습 방법 자체는 정답은 당연히 없고 자기한테 맞는 연습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찾는 게 중요하지, 뭐 유명한 사람의 방법이 뭐 무조건 옳다 막 이런 거는 아니고, 방법이 뭐 맞을 확률은 높겠지만 그게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리는 순서나 뭐 여러가지 방향에서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연습을 했는데 더 이상 그림이 안 느는 뭔가 벽을 느꼈다. 그러면 방법에 대한 의심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저렇게 뼈대 그리는 방법을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나한테 어떤 방법이 맞을까 연구해보다가 제 스스로 그냥 만든 거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렇게 그리는 일러스트 작가들이 있다는 걸 나중에 가서 알았고, 국내에선 이렇게 그리는 사람을 전 못 봤어요. 내가 앵글을 돌릴 수 있냐, 돌리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막히는 부분 거기가 공부가 잘 안 돼 있구나, 이제 평상시에 찾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앵글 돌리는 연습을 하면은 공간지각 능력이 엄청나게 자극이 오는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번호를 한번 불러 주십시오. 이쪽 방향으로 앵글을 한번 바꿔 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 같이 따라 그려보세요. 그래도 방송이라도 이렇게 해야지 억지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방송 시간에는 그냥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그림을 그리는 연습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방송을 할까 합니다. 크로키는 재미가 아무리 없어도 하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크로키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크로키를 통해서 자기가 실력이 느는 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 크로키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이제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크로키를 할 때 안 그리는 것보다 생각 없이 뭐 그리는 게 당연히 더 도움은 되지만, 그래도 똑같이 크로키를 하더라도 생각을 하면서 크로키를 해야 되는데, 그냥 빨리 그리고 그냥 흐름만 찾고 하는, 너무 생각 없이 그린다는 거지. 크로키를 그냥 한번 따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키를 하면은 당연히 머리에 남는 게 없거든요. 이런 자세를 잡았을 때 어떻게 해서 무게중심이 잡혔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크로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창작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크로키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시려면 크로키가 창작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그걸 느끼셔야 된다. 그러려면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생각 없이 그냥 크로키를 하는 게 무의미하냐? 사람이 이제 집중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크로키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생각 없이 하게 되는 시간대가 오거든요. 근데 그게 또 손에 익히는 겁니다. 그게 감각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인체의 흐름을 그냥 손에 익히는 거예요. 웬만하면 생각을 하면서 그리되 집중력이 떨어져서 생각 없이 크로키를 하더라도 그건 중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해라. 크로키는 그림 그린 사람이 미천이 있는 미천. 어떤 거를 할 때 만약에 이제 막혀, 뭐 속도가 안 나, 빨리빨리 그리면은 인체가 망가진다거나, 아니면은 어느 동세를 그릴 때 반복적인 자세가 계속 나와서 거기서 좀 헤어나오고 좀 새로운 어떤 역동적인 독창적인 장면을 그리고 싶은데 그게 이제 막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 크로키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마블 쪽에서 연재를 할 때나 뭐 일을 할 때 가장 느꼈던 거는, 해외 사람들 중에 잘 그리는 사람들은 크로키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도 인체가 박살이 안 나고 엄청 자연스럽게 잘 뽑아내고요. 동세 같은 거 잡는 것도 얼마나 크로키를 많이 했으면 진짜 그냥 쑥쑥 그리는데 막 그 액션 장면 같은 거 그리는 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만큼 크로키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좀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람마다 체형이 또 다 다르고 기준점이 안 잡히겠죠, 사진을 보고 그리면. 그래서 웬만하면 좀 극하체로 된 만화를 보고 하면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뭐 제 교재를 보고 하시던가, 제 입으로 제 교재를 보고 드로잉을 하고 말을 하기에는 좀 낯간지러운데, 제일 안 좋은 거는 만화체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건 정말 반대를 하는 방법입니다. 당장은 그게 그림이 느는 것 같지만은 그게 응용이 안 되거든요. 만화체는 이제 데포로메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작가가 뭐 창작을 한 건지, 진짜 실제로 인체가 이렇게 생긴 걸 그린 건지 따라 그릴 때 초보자들이 그거를 간파를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갔을 때 그게 오히려 엄청나게 독이 돼요. 근데 뭐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건데,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뭐 만화를 보고 그려도 상관없고, 근데 만화를 보고 연습을 하면은 당장은 그림이 엄청 빨리 늘어요. 엄청 매혹적인 연습 방법이긴 하죠. 당장 그림이 느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만화를 보고 그리시면 안 좋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우개는 많이 쓰셔야 돼요. 지우개는 연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림은 엉덩이랑 지우개로 그린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많이 지우고 의자에 많이 앉아 있으라는 얘기인데, 그건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지우개는 무조건 많이 쓰셔야 됩니다. 지우개를 안 쓰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그냥 틀리면 고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냥 지우개를 옆에다가 그냥 계속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가서 중급 실력이 됐을 때 알아서 안 쓰게 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그냥 지우개를 최대한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유 변형은 안 쓰는 게 좋죠. 연습을 할 때는 컴 작업보다 수 작업으로 많이 연습을 하라고 하는 게, 틀리면은 지우개질을 하고 또다시 그려야 되잖아요, 수 작업일 경우에.
그러면은 자기가 틀린 부분을 주개질을 하고 몇 번이라도 다시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연습이 되는데, 컴 작업을 하게 되면은 자유 변형을 하던 뭘 하던 수작업을 할 때보다는 더 쉽게 수정을 하게 되니까 틀린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덜 하게 되겠죠. 저 같은 그림 스타일이나 그림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연습을 해봐야지 그런 선택권을 이렇게 열어두라는 거지. 꼭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이 방법으로도 한번 해보고 저 방법으로도 한번 해봐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올해 생방송 궁금한 거 많이 물어봐 주시고요.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저도 이제 그림을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고 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지 알아야지, 학생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은데 막 이렇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말해봤자 그건 소용이 없더라고요. 학생분들이 궁금해한 부분을 알고 궁금해하는 순서대로 무조건 가르쳐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그걸부터 아는 게 일단 소통이 돼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긴 해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래서 학생이 말하는 거에 관심을 좀 두려고 합니다. 그림 가르치는 거는 두 번째고, 첫 번째는 그림을 배우려고 하는 분들을 설득시키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크로키를 왜 해야 되는지 설득을 시켜야지 이거 하세요 시키는 식으로 하면은 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고요. 어떤 연습을 왜 해야 되는지 그거를 설득을 일단 시켜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송 때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말 많이 하십시오. 그러려고 방송을 하는 거니까요. 제가 그림 그리는데 집중해가지고 이제 채팅창을 잠깐 못 보더라도 중간중간마다 웬만하면 대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부담 없이 많이 물어보세요. 각도를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연구할 이미지, 여러분들도 번호를 한번 찍어보세요. 4번, 7번. 그러면은 제가 찍을게요. 10번. 나는 10번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아서 찍었어요. 이 만화 뭔지 압니까? 이거 다 헬보이 아시죠? 헬보이. 헬보이가 먹을 많이 때린단 말이에요. 속 안에 있는 부분을 묘사를 잘 안하고 실루엣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실루엣 동세를 엄청 잘 잡아요. 예술적으로 잘 잡아요. 그림 공부할 때 보면은 이런 속 안에 있는 묘사를 아무리 잘해도 겉에 이 실루엣,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실루엣 연습할 때 헬보이만큼 좋은 교재가 없어요. 이게 이 캐릭터가 지금 고개를 숙인 건데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 정보가. 그래서 고개를 들어버리면 액션감이 확 떨어져요. 이런 자세에서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그림을 만들었구나 라는 걸 알아가야 되는 건데, 이것도 많이 연습을 해보면은 느낌이 오거든요. 이 사람 하여튼 동세 너무 잘 잡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 10손가락에 드는 작가분이거든요, 헬보이 작가는. 응용 크로키를 한번 해봤고요. 제 책을 보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방송 때 와가지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어떤 주제로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댓글 달아주세요. 라키스행님, 저 이제 인체 드로잉 책 35,000원 일시불로 긁고 왔어요. 빨리 칭찬해주세요, 빨리. 와, 뭔가 맛깔나, 글이. 빨리 칭찬해주세요, 빨리. 글이 너무 그냥 귀여우시다. 빨리 칭찬해주세요, 빨리. 오, 이따님. 컬러소 일시불 긁었습니다. 작가님, 크로키 연습할 때 수직으로 내려가는 팔이나 다리 그리면 인체감이 너무 죽는데 어떻게 하나요? 컬러서 결제했는데 이거 오픈하면 해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구매하기 추천합니다. 세일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컬러소예요.
가능합니다. 정말 가능해요. 제가 다리의 흐름, 팔의 흐름에 대해서 도형으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가능해요. 열심히 하면. 아, 다원님, 월급 들어오면 일시불로 긁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할부가 안 돼서 일시불로 쳤어요. 칭찬해줘요. 칭찬해줘요. 와차세이님. 월급이 없어 긁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 가 빨리. 군대 가서라도 월급을 타 빨리. 선생님, 저는 유튜브 영상 올라오자마자 질렀습니다. 덕분에 크로키북을 못 사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닌데. 차보님이랑 루시님. 안나님. 감사합니다. 라면을 끓였는데 쇠젓가락을 쓸까요? 나무젓가락을 쓸까요? 숟가락을 쓰십시오. 제가 방송 한 요정도 하면은 멘탈이 슬슬 이게 나가요. 힘들어질 때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 이 레벨업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좀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학생들이 계속 말을 걸어가지고. 여러분, 그만 말 좀 걸어주세요. 이거 그리고 있었는데 집중이 안 돼. 마이스틱 77님. 감사합니다. 미스틱이야? 마이스틱이 아니었어? 마이스틱인 줄 알았어. 마이스틱이 뭔데? 생각지도 못했다. 미스틱. 죄송합니다. 영어를 잘 몰라요. 오숙쌤. 오숙쌤이 제 걸 구매를 해주셨어. 이거 어떡하지? 지금 절 세원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마감 1시간 남았어. 말을 걸잖아. 왜 이렇게 말을 걸어? 나한테 진짜 왜 이렇게 관심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다들? 응? 이거 관심 이거 부담돼가지고 이거 진짜 박수 쳐달라고 막 하고 막. 지금 빨리 일시불로 긁으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